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스토리텔링 이어집니다. 이번 학기에 아이디어 발상법 중 하나인 어떤 스토리텔링으로 전개해 나가는 방법, 그리고 이것으로 펼쳐가는 방법, 이거 하나는 좀 똑부러지게 배워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다운이야. 그래서 여기에 나름대로 좋은 교재를 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지금 집중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흠뻑 빠지면서 지금 스토리텔링 스스로 공부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잘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리고 이야기꾼이 돼야 되겠다. 꾼이란 말은 어쩌면 되게 그 몰입감 있는 단어죠. 전문성도 있고 흠뻑 빠져서, 이게 다운이야. 그리고 거기에 도통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 입은 거 아이디어를 내에 있어서 어쩌면 지금 제가 그런 표현도 했지만은 이거 전체가, 광고 아이디어 전체가 무겁지. 스토리 아니냐, 또는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 이야기를 짓는 것, 이거 아니냐라고 표현할 정도로 스토리텔링은 어쩌면 넓게 보면 다 포괄해요. 그러나 조금 이제 좁혀서 얘기하면 어떤 내용이 있는, 뭔가 주인공이 있고 이야기의 흐름이 있고, 다른 말로 이렇게 전개가 있고 또 뭐 하이라이트가 있고 결말이 있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식 구조를 조금이라도 가졌다라고 하면 이것은 스토리텔링이다라고 지금 명명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 계속 들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쭉 훑어봤는데 뭐 나름 이것도 중요하니까 제가 어차피 이번에 좀 좋은 교재를 이 챕터만큼은 이 챕터에 해당하는 교재를 선택해서 지금 공부하는 건데, 이 부분은 로먼과 마스 그 두 분이 광고를 하는 법을 요약해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광고책, 어느 책을 봐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 거죠. 뭐 그림이 스토리 이야기했다, 키비주얼, 시청자 주의, 어텐션, 한 가지만 얘기해라, 싱글 마인드다, 늘 하는 얘기예요. 제품명을, 브랜드명, 그리고 사람을 보여라, 모델, 특히 뭐 3B를 보여라, 미녀를 보이고, 뭐 동물을 보이고, 아이를 보이고. 자, 그런 이야기들이 늘 있어 왔어요. 근데 이번엔 또 이렇게 정의를 내리니까, 또 이렇게 정리하니까 맛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말이 왜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또 이해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발췌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한번 살짝 읽어드리면 훨씬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제목만 나열하지 말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그림이 스토리를 말해야 한다. 그림이 스토리를 말해야 한다. 그림이. 자,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요. TV는 시각적 매체다. 그래서 TV 앞에 사람들을 뷰어라고 부르는 것이다. 사람들은 들은 것보다 본 것을 기억한다. 스토리보드의 카피 부분을 가려보라. 소리를 죽인 그 광고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메시지가 있기는 한가? 스토리보드를 볼 때 그림을 먼저 보라. 그림들이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는지 자문해보라. 결국에 그림만 가지고도 이야기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림만 가지고도 이야기가 돼야 된다. 그만큼 비주얼은 중요하다. 그리고 비주얼이 결국 전체를 이야기해주고 결말까지 내줘야 된다. 그런 정도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광고 아이디어를 낼 때 결국 TV 광고는 그림으로 다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피를 가리고 소리를 죽여도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림 표현력을 또는 기획력을, 아니면 또 뭐 크리에이티브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능력을 길러라 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키 비주얼을 찾아라. 저도 이거 실무 시절에 키 비주얼 그냥 늘 기따갑게 들어가지고 그거에 함몰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번 광고의 키 비주얼은 뭐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장 상징적인, 가장 대표성을 띤
뭐 학교로 말하면 과대표, 이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네. 아니면 학회장,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전체 이야기의 핵이 되는 결정적 한 장면. 그리고 대표성을 띈 한 장면, 대표성. 그 장면이 뭐냐 이거죠. 그 장면. 그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소비자들에게 각인되는 강도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키 비주얼을 찾아라. 찾아서 없으면 있어야 되겠죠. 적어도 강력하게 각인되는 어떤 한 장면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설명을 볼까요? 전체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요약한 한 프레임을 골라낼 수 있는가? 훌륭한 광고에는 키 비주얼이 1개 이상인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한두 개가 아니란 얘기죠. 다양한 장면들이 담긴 스토리보드는 그 자체로는 재미있게 보일지 모르지만 필름으로 옮겨보면 너무 복잡한 광고로 변할 수 있다. 바쁘고 복잡하고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광고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작은 TV 화면은 영화관이 아니다. 단순한 스토리보드는 종이 위에서는 지루해 보이지만 필름으로 옮겨지면 좋아진다. 제 끝말 이해하시겠어요? 단순한 스토리보드는 종이 위에서는 지루해 보이지만 필름으로 옮겨보면 좋아진다. 물론 이거 호불호는 있습니다.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정말 단순한 심플한 극도로 절제된 뺄셈의 법칙이 존재한 그 영상은 스토리보드상에서는 지루할 수 있다. 왜? 변화가 없잖아요. 그리고 심심하잖아요. 사건도 안 일어나고 강력하지도 않고. 그런데 그게 비주얼로 보였을 때 그것은 어쩌면 힘이 있는 좋은 광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잡한 이야기에 너무 현혹당하지 말라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원샷, 원테이크, 그러니까 하나의 장면, 원씬 뭐 이런 걸로 이루어진 영상도 있을 수 있고요. 왜 그 샷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촬영할 때 샷은 뭐냐면요. 레코드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것을 누르고 다시 그것을 누르면 끝나요. 보통 카메라 구조가. 그 정도로 눌러서 다시 한번 눌러서 정지할 때까지의 한 테이크, 한 샷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광고가 될 수 있어요. 되게 심심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어떤 그런 내용도 한번 새겨보면 좋겠네요. 자, 세 번째, 시청자의 주의를 집중시켜라. 시청자의 주의를. 뭐 교과서 같은 얘기니까 넘어갈까요? 최초의 5초가 결정적이다. 시청자의 반응에 대한 분석에 의하면 처음 5초 동안의 흥미가 생기고 없어지는 것이 예민하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처음에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처음에. 그러니까 시청자가 특히 요즘 같은 뭐 건너뛰기 광고가 너무나 많은 시대잖아요. 그래서 처음 얘기가 재밌을 것 같으면 정말 1초, 2초, 3초 안에 나에게 딱 맞는 뭔가 가능성을 주는 그런 광고라면 사람들은 계속 연장해서 봅니다. 물론 중간에도 또 옮겨갈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일단은 처음에 주의 집중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야기만 하라. 아까운 시간이지만 한 가지 이야기를 해서 하나라도 제대로 꽂히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안 될 경우는 여러 가지 제시해봤자 소비자들 기억 속에 안 남아요. 왜 우리 뭐 심리학에서도 배우겠지만 단기 기억, 장기 기억, 그러니까 숏텀 메모리하고 롱텀 메모리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 오랫동안 기억해 줄 것 같지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통 심리학 이론에 의하면 어떤 임상학적으로 테스트를 했겠죠. 오늘 한 이야기는 3일 후면은 거의 7, 80% 다 날아간답니다. 너무 허무하죠? 그날 당일에 날아가는 것도 꽤 많답니다. 반 이상이 날아간대요. 그 정도로 우리 뇌는 기억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광고에서 어쩌면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기억에 날지 몰라요. 제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몇 개예요? 뭐 8가지, 10가지, 뭐 10가지라고 치죠. 이 10가지를 다 얘기한들 여러분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여기서 하나만, 그냥 진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 하나만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어쩌면 기억해 줄지 몰라요. 한 10여 분
15분 이야기하는 사이에 그 정도로 한 가지만 강조를 하면 사람들은 기억해 줄 줄 모른다. 이런 이론을 적용해 본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 한 가지만요. 설명을 볼까요? 훌륭한 광고는 복잡하지 않다. 직접적이다. 시청자들이 정신노동을 하게 하지 않는다. 30초 미만의 광고에 수용 가능한 분량은 대략적인 표현뿐이다. 제품명, 주장, 실현이 바로 그것이다. 광고의 길이가 더 길어져도 카피 포인트를 더 넣지는 말아야 한다. 60초의 경우에도 30초와 같은 스토리를 담되 좀 더 여유 있게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이다. 반복. 또 60초에서는 분위기를 만들 수는 있지만 30초에서는 그러기 어렵다. 20초나 15초에는 한 가지 메시지만 담는다. 15초에서는 제품명과 약속만 담는다. 이해되시죠? 15초에서는 그냥 브랜드명하고 그냥 제시하는 약속, 광고주가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약속 딱 두 가지만 얘기하라 이거예요. 제품명, 약속. 15초. 20초에서는 약속을 조금 더 분명하게 할 수는 있어요. 결국 20초와 15초는 긴 광고와 섞어서 매체 계획을 넣되 기억 환기용 메시지 정도라고 하겠다는 거죠. 자, 그 정도로 정말 처절한 겁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해도 기억해 줄까 말까 한데 그 아까운 돈 많이 내는 20초, 30초에 하나만을 이야기하다. 아깝지만 그렇게 하세요. 제품명을 나타내라. 광고 신나게 했는데 광고 장면은 기억나는데 제품명이 기억이 안 나요. 왜? 우리 그런 경험 많잖아요. 그리고 그런 걸 지적하는 교과서나 여러분 강의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광고 신나게 했는데 제품명이 기억이 안 나요. 엄청난 손해죠. 그 비싼 시간에. 그래서 그런 우를 범하지 말고 촌스럽더라도 그 다음에 다소 어색하더라도 제품명을 자주 반복해 주는 게 좋습니다. 한 번만 딱 외쳐서 들어줄 거라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어떻게 한 번만 가지고 그렇게 기억해 줄까요? 자, 설명을 볼까요? 때로 시청자는 광고만 기억하고 브랜드 네임을 기억하지 못하는 수가 있다. 신제품의 경우에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패키지를 보여주면서 제품명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 글레이드 공기 청량제는 새로운 향기인 프레시 허벌이란 이름을 게임을 통해 깊게 인상을 만들었다. 허브란 이름의 남자가 허벌과 어벌이란 발음을 갖고 아내와 다툰다. 마침내 화가 난 아내가 어벌이 맞아요. 어부라고 소리친다. 시청자들은 자연스럽게 이름을 기억하게 됐다. 물론 이게 이제 외국 광고니까 우리 환경과 적용하면 약간의 말장난 있죠. 언어의 유희. 뭐 그런 개념을 도입해서 제품명을 기억시켰다라는 거겠죠. 그건 정말 따로 제가 강의해도 될 정도로 재미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언어의 유희로 제품명을 기억시키는 거.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기억에 사람들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품만 보이지 말고 사람을 보여라. 제품만 보이지 말고 사람을 보여라. 사람을 보여라. 지금 뭐 이 정도는 여러분 뭐 그래도 상식이죠. 광고계에서 아실 거예요. 제품만 보이지 말고 사람을 자꾸 광고에 보여라. CF에 보여라.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은요. 사람에 관심이 많아요. 사람이 사람에 관심이 많아야지 엉뚱한 것에 관심이 많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다양한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있는데 유독 많이 사람에 관심이 많아요. 그 왠지 모르겠어요. 그런 본성이 있답니다. 그런 성향이 있답니다. 그 많은 조사와 많은 실험을 통해서 나타난 거니까 우리는 그런 이론을 그냥 믿고 빨리 습득하고 내 전략에, 내 마케팅에, 내 광고 전략에 사용하면 돼요. 너무나 의심하지 마시고. 만약에 의심하는 분은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사람이 정말 사람에 관심이 없는지 있는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광고 왜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모델을 많이 쓰고 어쩌면 모델만 기억날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쓰는 겁니다. 자, 뭐라고 설명이 되냐면 사람들은 사람에 관심이 많다. 텅 빈 무대에 화면과 동떨어진 성우의 보이스오버와 함께 제품을 보여주기보다는
카메라를 향하여 제품을 소개하는 사람을 보여주라. 그 정도로 사람이 출연하는 광고는 보증 수표입니다. 다만 그 사람도 적절히 잘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예쁜 스타가 나온다든가 이런 거에 사람이 좀 반응을 보이는 그런 통계가 있어서 결국 많이 쓰잖아요. 자, 결정적인 순간을 넣어라. 결정적인 순간을 넣어라. 결정적인.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극적인 순간을 넣어라. 극적인. 그리고 좀 임팩트 있는 순간을 넣어라. 강렬한 순간을 넣어라. 좀 그런 말과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볼까요? 확인의 순간을 보여주라. 주부는 더욱 하얗게 세탁하는 것을 좋아하고 면도한 남자는 말끔해진 자기 뺨을 가볍게 두드리고 개는 반드시 개밥을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자,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 왜 우리 운동, 경기, 축구에서도 결정적인 골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게임을 완전히 좌우하는 그런 가장 중요했던 순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분명히 광고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사람이 밋밋해서 기억을 해줄까요? 그래서 많은 CF를 보면은 결정적인 순간이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를 웃게 하거나 감동을 주거나 아니면 기억에 도움이 될 정도로 붕 하는 그런 광고가 있습니다. 자, 광고의 톤은 제품의 특성을 반영해야 된다. 뭐 톤앤무드라고 하죠. 톤앤무드. 광고의 분위기, 그 다음에 톤, 음악에서의 톤하고 똑같은 거예요. 음악에서 온 용어겠죠. 광고의 톤은 제품의 특성을 반영해야 된다. 어떤 거는 좀 코믹하고 유쾌해야 되는데 너무 우울한 음악을 쓰거나 또 우울한 어조로 이야기하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톤앤무드는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유머 광고 B급 코드를 딱 했는데 너무 묵직한 막 그냥 그 클래식을 깔아. 문제가 되겠죠. 차라리 웃기는 뭐 트로트라든가 이런 걸로 좀 재미 요소를 더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광고의 톤은 제품의 특성까지 반영해야 된다는 겁니다. 설명을 보겠습니다. 다행스럽게 이미 만들어진 브랜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제품을 광고한다면 광고는 반드시 그러한 이미지를 반영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미 어느 정도 만들어진 그 브랜드 이미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쓱 광고 보세요. 쓱. 브랜드 이미지가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나요? 약간의 뻘쭘한 듯 하면서 약간의 썰렁한 듯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독특한 언어 구조로 카피 구조로 유행어를 만들 정도로 그런 분위기를 통해서 그 광고를 우리한테 각인시키잖아요. 그 광고에 분명한 건 저는 느낀 것은 유머 코드도 들어가 있다고 봐요. 약간의 B급 코드도 조금 들어가 있다고 봤고요. 그 다음에 의아함, 그다음에 언어의 유희, 약간의 그런 분위기를 많이 느꼈어요. 그 다음에 비주얼에서는 이제 레트로 감성이라고 할까요? 조금 아날로그적이면서도 예스러움, 적당히 예스러움, 너무나 세련되지 않은 뭐 이런 것도 들어가 있었고요. 그래서 묘했어요 처음에 저 광고. 근데 뭐 수년이 흘렀지만 묘했습니다. 근데 그게 광고의 역사에 또 큰 핵을 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약간의 조합된 언어, 그 다음에 좀 신조어를 만드는데 그 언어가 초성, 한글의 초성만 나간다든가. 왜 그동안은 언어의 유희는 비슷한 발음을 통해서 재미를 느끼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초성만 가지고 독특한 하나의 언어를 다시 만들어서 쓱이라는 SSG가 어떻게 쓱입니까? 그런데 그 약간의 스페링을 가지고 독특한 하나의 자기네만의 버벌로 표현한 그런 유행어를 만들었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효시 이전에 있었는지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그래도 본격 유행된 건 그 광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광고에는 음악이든 거기에 소품이든 광고의 어떤 색깔이든 그런 것을 제품의 느낌에 맞게끔 해라 이런 거죠. 어쩌면 상식이긴 한데 말을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귀티는 안 해요. 예. 떠들어대는 광고를 피하라. 떠들어대는 광고를 피하라. 꼭 뭐 고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건 막 자식걸 잔치집처럼 떠들어대야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기억을 또 못할 수 있으니 적당히 하라라는 얘기겠죠. 설명을 보겠습니다. 소비자에 대한 혜택을 알릴 수 있는가
있는 가장 간단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을 찾아라. 소비자에게 다시 한번 읽을게요. 소비자에 대한 혜택을 알릴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을 찾아라. 30초에는 대개 65단어 이하. 그 다음에 60초에서는 그 2배 정도가 된다. 영어 기준입니다. 10단어를 더 넣고 싶으면 10단어를 빼라. 자, 이렇게 할 정도로 혜택에 대한 가장 간단한 말을 확실하게 집어넣어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구구절절 하지 말고 확실한 거를 넣어라 라는 그런 쪽으로 여러분이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캠페인을 구상하라. 캠페인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어떤 광고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속되는 계속 시리즈로 나가는 이런 의미도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반복의 의미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리즈 광고라는 것은 계속 누적돼서 다양한 여러 목소리로 내면 우리 뇌에 또 우리의 인식에 많이 강조가 되죠. 그러니까 광고가 하나가 나가면서 계속 시리즈 광고를 내요. 다음엔 뭔가 톤앤무드나 전체 줄기는 아니면 어떤 컨셉은 비슷한데 내용에서 계속 다른 게 나와. 그런 게 보통 시리즈 광고로 전개되는 게 많죠. 뭐 흡연 광고. 그러니까 흡연 광고라는 건 정확하게 말하면 금연 광고죠. 담배를 피지 말아라는 건데 그거를 다양한 상황에서 설정해서 시리즈로 나갔다고 쳐요. 한 번은 엄마 편, 그럼 태아 안 좋습니다. 한 번은 아빠 편, 일찍 죽습니다. 폐암에 걸립니다. 한 번은 청소년 편, 청소년 너무 일찍 피면요, 뭐죠 저거 뇌에도 안 좋고 뭐 이런 거, 성장기에도 안 좋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 그 다음에 전자담배도 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리즈로 나가는 거예요. 시리즈로. 그러면 이 누적된 스토리에 결국 광고 청중, 오디언스는 쇠뇌를 당한다는 얘기죠. 누적돼서. 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이게 뭐 지나간 유머인데 코끼리를 죽이는 방법. 좀 살벌하죠. 코끼리를 죽이는 방법인데 뭘로 죽이나? 그때 뭐 했죠? 저는 기억에 앞침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실핀? 하여튼 꼭꼭 찌르는 거 있잖아요. 그걸 클립도 아니고 하여튼 침이에요. 침같이 생긴 거. 그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거 있었어요. 뭐 바늘이라고 치죠. 바늘이 좀 유행어에 맞는 것 같네요. 자, 거기에 코끼리를 바늘로 죽이는 방법. 코끼리를. 근데 이미 그 질문 자체는 어마어마한 대비 효과가 있죠. 거대한 것과 정말 가느다란 이 바늘로 찍어서 과연 죽일 수 있겠는가? 이런 사람들의 의아심을 이끌어냈죠. 그런데 결국 어떤 답이 정답이었어요? 코끼리를 바늘로 죽이는 방법. 그래서 전 처음에 그 문제를 받아들고 심각했어요. 저는 이거 어떻게 죽이지? 바늘로 죽겠어요. 코끼리가 그 피부에 와 닿지도 않을 뿐더러 그 두꺼운 피부에 이 간에 기별도 안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찔러봤자 거의 피부에서만 놀 것 같아요. 근데 정답이 뭐였죠? 죽을 때까지 찌른다 그랬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럼 이 말의 비밀은 뭡니까? 결국 죽은 거 아닙니까? 코끼리는 이 문장에서는 죽었잖아요. 죽을 때까지 찌르는 거예요. 늙어 죽든 찔러서 아파서 죽든 병에 걸려서 죽든 300년 400년 찌르는 거예요. 다행히 뭐 하루 만에 죽으면 다행이지만 안 되면 코끼리 수명 다할 때까지 100년이면 100년 200년까지 찌르고 있으면 되잖아요. 결국에 중요한 건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 그러니까 그러한 아이디어를 짰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걸 또 들었던 기억이 나고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 반복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유머까지 등장시킨 건데 계속하면은 결국에 넘어간다. 소비자 쇠뇌 당한다. 1577 뭐 지겨운 광고 있잖아요. 광고인이 광고를 보고 지겹다면 좀 안 되지만 또 무슨 광고죠? 변비약 광고 있잖아요. 그 탤런트들이 나와서 하루에 저 15번 20번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짜증나서요. 채널까지 돌린 적이 있어요. 차 안에 있는 DMB를 돌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그런 사이에 제 머리에 누적이 돼서 그 브랜드가 완전히 각인이 됐어요.
원리가 뭐였죠? 반복입니다. 반복. 물론 캠페인을 구상하라라는 거는 조금 더 뭔가 시리즈에 맞게끔 변화도 주면서 이야기를 여러 차원으로 누적적으로 가는 그런 게 좀 가깝다고 하지만 그래도 서로 공통점 중에 하나는 반복입니다. 그만큼 여러 번 여러 목소리로 다양한 목소리로 계속했을 때 결국 소비자는 넘어갑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는 구매 시점에서 포인트 오브 퍼체이즈라고 하죠. POP. 물건을 사는 구매 시점에서 결국 손이 가게 되는 그 브랜드에 손이 가게 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얼마나 강조가 또는 이 어떻게 보면 반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지금 얘기한 10가지 정도는 확실하게 한번 기억을 해주면 나의 전략에 광고 전략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것을 여러분의 실무 단계에 갔을 때 졸업하고 직장에 갔을 때 그림의 스토리, 키비주얼 뭐 이런 거를 내 입에서 여기서 3-4개 정도는 짤짤짤 나와야 돼요. 기억을 잘해준다면 반 이상이 나와줘야 됩니다. 의미 기억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몸에 배어야 내가 CF를 만들 때 광고 기획을 할 때 제대로 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 만들어 놓고 체크리스트 검토를 할 때도 이게 적용을 해보면 돼요. 자, 그런 정도로 제가 강조하고 워낙 중요한 이번에 스토리텔링 공부였기 때문에 조금 남았는데 결국에 조금 더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걸로 할게요. 자,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